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 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네. 코스메카 코리아 막 이런 애들이 조금 잘 나가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히트죠, 들고. 히트. 맞아요. 그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 근데 사실은 중국향 얘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인기가 떨어진 지 사실은 좀 됐죠. 좀 됐잖아.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네. 많거든요. 어디서 주소는 들었어. 일본 향을 노려라. 미국 향을 노려라. 이제 중국을 버려야 될 때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중국은 네.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 매출이 우선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은 우선 매출이 그럼 언제 올랐냐를 먼저 한번 보자고 하면은 네. 이제 중국이 산업이 이제 발달하는 2010년경부터 우리나라의 제품이 많이 수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0년, 뭐 한 12년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13년, 14년부터 K 드라마가 이제 히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곡선이 갑자기 이렇게 쏙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하던 거 나도 화장품 쓰고 막. 그럼요. 저 여배우, 한국 여배우가 쓰는 제품을 쓰면은 왠지 나도 저렇게 한국 여배우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질 것 같다라는 네네네. 약간 그런 뭐 기대 심리 같은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10년에서 16년까지 거의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또 그때 그래프를 보면은 AP랑 LG와 같이 연동되는 그래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중국의 그 산업의 그 제조업 기반이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던 거는 프랑스 아니면 미국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월급이 너무 적은데 너무 그 비싸. 비싼 프랑스와 미국 그 수입 제품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뭔가 예뻐지고 싶잖아요. 가성비를 따지죠.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써봤더니 가격 대비 질도 괜찮아. 그 친구가 본인한테 했던 말이랑 그때 똑같네. 그럼요. 3,000원짜리인데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는 거죠. 백화점 안에서. 네네네네. 근데 판매는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소라수, LG의 후. 근데 후가 또 유명해진 게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단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지금 같은 모습은 좀 아니셨잖아요. 그 부인께서 후를 썼어? 네. 나는 LG의 후를 쓴다.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사서 쓰는 제품이다라는 거를 그게 또 간접 노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광고가 돼버린 거죠. 이거 앞광고 아니야? 앞광고?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네, 그럴 LG 수도 생관에서. 그런데 이제 또 약간 패키지도 또 중국 분들 마음에 들게 좀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리뉴얼을 한 상태긴 하지만 소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놀이끼리한 병에 한자로 뚜껑이 약간 오렌지도 아니고 노랑도 아닌 약간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금색 빛깔 좀 나고 그런 거에다 한자 그치. 로고로 썼고 한자 로고 썼고 그 다음에 한방 뭐 이런 네, 거 한방 얘기했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LG 후는 더 멋진 게 약간 붉은색과 아예 금빛이 이렇게 그치 딱 네.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거여서 한 몇 년 동안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게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메르스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사스가 있긴 했지만 지금의 코로나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짧은 기간만 유행하다 끝났어요. 맞아. 감염의 정도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고 코로나만큼 했던 건 없어. 그럼요. 맞아.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수출해서 보내준 것만 사다가 이제 나라가 좀 살기 시작하니까 여행 좀 갈까 해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이제 여행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단체로 버스를 타고 막 몇십 명이 오거나 몇백 명이 오는 그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직접 와서 구매를 할 때 이제 명동에 그때 한참 나가 보면은 장난 아니었지. 매장에 가면은 내가 물건을 살 여유도 없었고 다 털어버렸어. 가면 없어요. 이렇게 매대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쫑광하게 한번 갔다 가면 네. 다 비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곤충이 노는 것을 이렇게 쓸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 없는 것처럼.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사방에서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명동을 안 나갔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커와 이제 보따리상 따이봉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대량 구매를 하고 가던 시절이었으면 딱 메르스가 터진 거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관광을 다니지 말아라 이제 막았어요. 근데 뭐 막는다고 안 가는 건 아닐 텐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막으면 이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서서히 조금씩 내려갔고 2016년에 또 정치적인 이유로 사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쵸. 한한령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한국 사람 뭐 싫어, 한국 문화 싫어 이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귀속하러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된 그런 대형 뭐 마트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무역을 하시던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손해가 장난 아니게 일어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빵 떴는데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다시 바닥을 쳤네요. 하락하게 된 개념이죠. 일본 시장은 어때요? 사실은 마녀공장 나올 때 이제 노래할 게 또 일본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본이 우리가 이제 보통 잃어버린 30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30년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일본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모르지만 네. 그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사실은 투자의 심리가 많이 꺾여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에 뭘 투자를 하겠냐.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뭐 엔저 현상이야. 여행 가자. 그러니까 여행 가서 돈을 쓰는 정도 이외에는 뭐 사실 투자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일본 향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일본 제품, 일본에 뭐 수출을 해서 어떻게 뭘 팔아보자라는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은 일본 화장품이 사실은 더 좋았어요.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막 쫀쫀한 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동남아 진출을 하고 뭐 중국 시장 진출하기 이전부터 일본은 사실 기초의 기능성 제품이 좀 많았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미백 제품도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맞아요. 나왔고. 이제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싼 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MZ 세대도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MZ라고 하면은 노땅이네. 아 MG? MG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약간 유통의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원인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매출이 완전히 폭발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전부터도 이런 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개념이 많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 구매 비율이 한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특이하게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아직도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쓰시는 데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약간 자동화가 덜 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어디서 구매를 하시냐, 아까 말한 H&B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주부분들이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날 나가서 장을 봐서 그날 음식을 조리하는 개념으로 많이 살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에 가서 이만큼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여성분들이 그날 저녁에 장을 보고 H&B 매장에 가서 이제 필요한 화장품이나 뭐 제품을 사는 개념으로 소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매출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노령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많이 바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비싸요? 네, 일본은. 택배비도 비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조건이 다른 거죠. 이게 뭔가 발달을 하기까지 조건이 달라서 일본 시장은 약간 좀 이렇게 특색화되어 있는데 보던 시장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좀 한류가 요즘 또 일본에서 맞아요. 아이돌, 유입, 뭐 K-뷰티, K-엔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또 넷플이나 이런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많이 전파되고 있어서 윤사마 2호의 제2의 한류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2의 한류. 네. 요즘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K-뷰티가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하거나 스타들이 하는 거를 또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10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K-뷰티가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마녀공장이랑 뭐 이렇게 아이 패밀리시 뭐 이런 애들도 사실은 일본 매출량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도 일본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장성이 아주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높다 이 나라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은 올해 그러니까 스테디셀러인 그런 기초 제품 그런 회사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센카 아닌가? 클렌징 있어요 브랜드.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중저가 브랜드도 있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급 브랜드, 뭐 일본 시세이도 제품 이런 시세이도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계속 꾸준합니다. 백화점에 다 팔리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좋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디셀러, 뭐 롱셀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꾸준하게 계속 판매는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립도 발라야 되고 여기 이제 주변에 막 피부 트러블이 나고 하니까 좀 발라야 돼 하면서 사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될까라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청사진만 그려서는 안 된다. 특히 색조 제품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내가 기분을 내기 좋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된 지 걔도 한 몇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데믹의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색조 제품도 사고 피부과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벌써 한 4, 5개월이 흘렀죠. 그쵸. 이 기간 안에 살 사람은 어느 정도 샀다는 거예요. 제품을. 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스테디셀러 제품이 계속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약간 틈새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색조 시장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 제품이 하나의 브랜드가 끝나고 나서 이 후발주자가 바로 나올 게 또 있냐 터지냐 마냐는 그게 모른다.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앞에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일본의 아이돌이 조금 유행이 되고 따라하고 뉴진스가 또 일본에서 인기가 많더라고. 네. 근데 이제 또 결론은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 인기가 제일 많은 데는 저는 북미 같거든요. 미국.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체들도 북미에 대해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 북미에 대한 청사진은 어때요? 북미는 우선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세계 화장품 산업에서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네 자국 브랜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비중을 보면은 1위는 프랑스, 유럽. 랑콤.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레알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2위가 이탈리아.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 한국 제품. 그래도 또.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코로나 전후로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23년 Z세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원래 미국에서 있던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네, 뭐 셀럽들이 만든 제품이라던가 약간 중저가 그런 제품들이 이제 순위 안에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리브영 같은 얼타뷰티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것도 한 30년 된 지금 매장인데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한 500개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체험존을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고데기를 써보는 이런 정도의 체험이 아니라 뭐 피부를 직접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거를 하는 매장도 있고 또 안 하는 매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타뷰티는 사랑받는 H&B 매장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볼만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그 전에 미국 시장은 뭐 인구가 많고 대륙이 하도 넓으니까 세계 1위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뭔가를 많이 찍어 바르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원래 색조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기초도 가서 보면은 되게 슈퍼에서 사는 것 같은 진짜 뭐 이런 고가 제품 아닌 이상 패키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중간에 이제 보면은 코로나가 왜 생겼냐라는 거 우리가 환경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서 뭔가
지저분해져서 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그 개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마스크로 입을 가렸으니까 아이 메이크업을 신경 썼다면 눈만 했다라는 거죠. 네. 네.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립 제품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피부 트러블이 난 거를 좀 진정시키거나 케어하는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네, 마스크 주변으로. 맞아. 저도 한참 심할 때는 여기 주변이 다 이렇게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피부가 엄청 상하죠. 네, 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에 대한 니즈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거, 뭐 클린 뷰티 이런 기초 제품들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시장이 이제 중국이 뭐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하향세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였어요 이미. 북미로 갔어? 네, 북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팔로를 뚫어야 되는지가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는 북미 시장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가족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그리고 M&A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하청을 주면 좋지. 그런데 북미의 그런 유명한 그룹들은 처음에 이제 뭐 3-4개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다 사버려요? 다 M&A를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버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대 회사를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우리나라랑 약간 그런 기업 문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타타하퍼라는 이제 친환경적인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미국에 이제 한 800여 개의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회사고 지금 한 10년 전후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생산부터 포장까지 이제 친환경 유기농을 표방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RX라고 이게 AP가 지분을 한 40% 가까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네. 코스RX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 진출을 해어 있고 매출 규모가 해외 매출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로 뛰어들긴 힘드니까 이런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진출하겠다.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선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LG에서도 또 이렇게 회사 인수를 하는 거를 똑같이 하게 됐어요. 19년에 이제 에이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엄청 오래된 1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요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하이엔드 케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알틱폭스라고 해서 비건 연모제를 비건. 네, 브랜드예요. 미국 애들이 또 관심 있어요. 네, 비건. 관심 있어요, 요즘 많이. 그래서 이 회사를 보유한 보잉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분 투자로 이제 56% 정도 이제 인수를 했고 또 작년에 더 크랩샵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분 인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정도? 대기업은 스탠스가 돈은 있는데 빨리 확장을 해야 되니까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아예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구나.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미국도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근데 이제 조금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은 어찌됐건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하는 전략,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 중국 애들은 또 사실은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진 거. 뭐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을 사야 될지 말지를 첫 번째 고민할 것 같고, 기업을. 두 번째는 화장품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희가 ODM 기업도 얘기했지만, 진짜 앞에서 얘기했던 대기업이라고 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건강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도대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기업은 뭐냐? 라는 것들도 사실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ODM 업체를 좀 먼저 보자고 생각을 해요. 뭐 A, B, C, D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들이 모두 ODM 업체에다 맡겨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있지만 ODM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든 ODM에다 발주를 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처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제조사는 안 바뀐다.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중소형 업체들이 ODM을 이용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를 크게 만들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구 개발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ODM에서 연구 개발부터 포장까지 다 해주니까 ODM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이 좀 적어도 내가 뭐 셀럽이야 인플루언서에서 나는 판매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적은 돈을 갖고 ODM 업체에 가서 물건을 의뢰하고 또 이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품이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판매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옛날에는 1000개, 10,000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품종 소량도 돼. 50개, 100개도 되더라고요. 저희도 차릴 수 있어요. 할 수 있. 근데 우리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네. 그 내가 쓴다고 사는데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별의 이 브랜드를 가진 회사보다는 ODM을 우선 더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히트를 하고 있는 콜마죠. 콜마? 네. 콜마? 제일 먼저. 코스맥스가 사실은 전 양대 산맥이라고 보는데 이제 약간 콜마가 기초 쪽에 가깝고 썬 제품 잘 나가잖아. 코스맥스는 색조. 네, 맞나? 그러니까 두 회사가 다 비중이 어디가 뭐 너무 이렇게 막 편중되어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콜마가 썬 제품이 위주로 많은데 이제 두 회사가 다 해외 법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뭐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법인을 하는 게 이제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2세대로 경영이 넘어간 상태죠, 지금 둘 다. 그래서 콜마의 특징은 이제 그 차세대 이제 대표로 떠오르신 분이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겠다 해서 이번에 그 6월에 대통령 베트남 순방 가실 때 그 경영인들하고 같이 가시고에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 법인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숙취 해소 음료제 있잖아요. 뭐 땡땡. 간만세. 그건 뭐야? 땡땡? 네. 뭐 있지? 컨디션. 컨디션이 원래는 CJ 헬스케어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콜마에서 인수를 해서 이름이 HK 이노엔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가 엄청 좋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음주 문화를 갖고 계신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이외에 그런 미국 시장 말고 또 어디를 진출할까 해서 하는데 중동 시장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UAE가 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오일 이외에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동 시장이 한편으로 떠오르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동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히잡을 쓴 여자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오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뜨겁잖아요. 썬 제품으로 공략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쪽에 진출을 하려면 우선 할랄 인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세종하고 부천에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UAE랑 자체 브랜드 개발하는 요것도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연우. 네. 우리가 또 이제 기본 ODM 업체를 보면은 거기에 용기를 만들어주는 또 부자재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우와 이제 펌텍코리아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우가 조금 더 비중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AP가 최대 고객사였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콜마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날개를 단 개념이 되고 그래서 한국 콜마를 탑픽으로. 그러니까 콜마와 코스맥스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한국 콜마. 근데 핑크 입고 와가지고 썬 제품 얘기하니까 코스맥스 고를 줄 알았는데 반대긴 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약간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다 빠짐이 없는 ODM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의 선호도는 한국 콜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화장품에서는 어찌됐건 새로운 시장 중동도 보면서 그 다음에 어찌됐건 새로운 ODM 업체들 기존에 판매처는 많아질지언정 제조사는 살아남는다 라는 개념으로 화장품주를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어떤 거 가져오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